학교 자체가 저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봐요. 학교는 사람을 어떤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 어떤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의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준다던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던가 그런 걸 못해요.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교에 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남한테 의지하는 그런 게 더 강해지고 자기 의지력은 오히려 더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학교가 사실은 더 이상 득이 아니라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다 인터넷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정보화 사회라고 이렇게 매번 나오잖아요. 뭐 4차 산업이다 뭐 계속 나오는데 결국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고 완전히 이제 접어든 단계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숙성 단계라고 할까요? 그렇게 거쳐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지금 30대, 지금 20대는 정보화 시대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늙어서 거의 뭐 죽을 때까지는 이 정보화 시대에서 살다가 죽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세대,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40대, 50대, 60대까지, 사실 40대는 약간 뭐랄까, 글쎄요.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을 나오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뭐 제가 보기엔 반반이라고 봐요. 근데 50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대학을 분명히 나오는 게 무조건 좋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해서라도 대학 가는 게 훨씬 나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대학 가서 대학 졸업장을 딴다고 그게 뭐 어디에 뭐 회사에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 회사들 자체가 막 그런 사람을 뒤지고 찾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 자체가 있는 사람이 더 가치를 뭔가 대우를 받고 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대학에 나가지고 뭐 대학에 결국 가르쳐 주는 게 뭐 옛날 지식 뭐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대학이란 곳이 쓸모가 없어졌고, 대학에서 유일하게 그런 정보를 가르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대학이 더 이상 유일한 존재가 아니게 됐어요. 인터넷 때문에 더 이상 유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빌 게이츠도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그 에듀케이션, 그 이 배움이라는 거에 어떤 샘터 같은 역할을 할 곳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급 정보를 얻게 되고 최신의 정보를 얻게 되고, 이제 대학에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이 점점 더 이제 쇠약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필름 산업이나 뭐 옛날 산업들 있죠. 뭐 비디오 테이프 가게나 다 망했잖아요. 지금 다 없잖아요. 그런 거. 뭐 만화방이나 뭐 만화책 뭐 빌려주는 곳, 비디오 테이프 뭐 빌려주는 곳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게 뭐 정부가 살린다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일부 이제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는 의사 그 라이센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법 쪽에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대학을 나와야죠. 뭐 군사학교 같은 경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는 더 이상 이제 대학에서 최고급 가장 뛰어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써서 간다는 거,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다양성의 시대예요. 이제 뭐 몇 개의 그런 기업들이 모두 이게 다 장악하거나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다양성의 시대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특정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주고 제공해주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직선으로 이제 다 지금까지 해온 게 학교에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해오던 게 해온 거라고 그냥 공부하던 거 해왔으니까 뭐 엄마 아빠가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하던 게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거밖에 없고 그렇게 책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다 공무원에 덤벼드니까 지금 뭐 서울대생도 공무원 9급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 공무원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공무원 돼봤자 그냥 서민으로 사는 건데 그 무슨 공무원 하나 하겠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다 달려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돈 벌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야가 좁은지 이해가 안 가고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을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자기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시대적인 이런 변화가 왔을 때 그런 거를 변화에 맞춰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학교는 학생들을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뭘 틀리면은 자꾸 틀린 데 대해서 이제 벌을 주고 그러니까 학교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reward 뭔가 이렇게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이라고 종이는 주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뭔가를 받아서 그걸 뭘 내가 써서 뭐 어딘가에 활용할 수 있다던가 쓸 수 있다던가 그런 실용적인 거는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가 없어요. 학교가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를 약간 모티브로 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솔직히 자본주의는 거래를 기반으로 합니다. 거래를 기반으로 사람들과의 거래. 그게 어떤 거래든 간에 거래가 허용이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거래를 일단은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 간의 거래가 이제 금지되어 있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학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있다 보니까 받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지금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뭔가 이렇게 광고로 정말로 이렇게 뒤덮여 있고 되는 게 안 보이는 어떤 그런 게 보이는데 아니 영어 광고는 전 세계 거의 최고면서 영어 실력은 정말 낮잖아요. 정말 최악이잖아요. 영어 실력은 한국 사람들의.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감지를 하고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생각조차도. 한마디로 말해서 동물원에서 자란 사자라서 그 야생에다가 내놓으면은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먹이를 뭐 던져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냥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성공이란 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경제적인 성공이나 뭐 영어에서 성공이나 결국엔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방법을.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렇게도 했다가 자꾸 바꿔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고 계속 생각해보면서 내가 혹시 뭔가 양이 부족하진 않나, 내가 혹시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 뭐 나한테 맞춰서, 남한테 비교하지 말고 나한테 맞춰서 왜 안 되는지 분석하고 그거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서 그 해결점에 도달하도록 어떤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단순히 뭐 누가 이거 된다더라, 누가 저거 된다더라 해갖고 거기 다 몰려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포경 수술이라는 거를 다 했잖아요. 마치 다 시켜야 되는 것처럼. 한때 이제 포경 수술 그 률이 거의 90%까지 올라갔었는데 90% 이상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내려가서 50%도 안 된다고 해요. 50%가 안 돼요. 채 안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단점 같은 거나 어떤 그런 게 많이 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국가만 하지 전 세계를 봤을 때 대부분의 90% 이상의 95% 이상의 국가들은 그 포경수술이라는 걸 하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단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리고 꼭 필요하면은 뭔가 정확한 좀 더 검사를 받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전에는 뭐 다 시켰다고요. 그게 뭐 좋다고 그러니까 다 했다고요. 굉장히 멍청한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정보가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자기가 선택을 해요.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이 시대까지는 이제 그냥 멋모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 가니까 뭐 그냥 다 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다 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갈 사람만 갈 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만 가게 될 거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의 이제 50대 이제 60대가 이제 완전히 다 은퇴하고 노년이 되는 약 한 20년 후에는 그 대학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지금도 이제 의미가 많이 흐려졌지만 20년 뒤쯤에는 굉장히 거의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하는 교육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은데 뭐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200만 원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게 저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뭐 만 원짜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도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을 100만 원짜리 같은 거를 사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사요.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그 가치를 보니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혼자서 정말 개고생 해봐야, 내가 혼자서 정말 열심히 해도, 이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만약에 내가 혼자서 이거를 막 해결법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뭐 2년, 뭐 많게는 5년 걸릴 거를 어떤 사람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2개월, 3개월 만에 배워요, 그걸. 그러면 내가 2년, 5년을 쓸 필요가 없이 2개월 만에 이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는 거기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이니까. 근데 대학은 더 이상 이제 지름길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교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 100만 원짜리도 솔직히 저는 낮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가격이.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어떤 거를 교육받고 배우려면 인터넷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배워야지 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머리에 박히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지금의 이제 뭐 50대, 60대가 생각하는 대학처럼, 지금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 10대나 이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 30대, 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20대가 됐을 때는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에 돈을 그만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전혀. 왜냐하면 지금 대학 가는 사람들 보면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다 대학을 가잖아요. 뭐가 될지도 모르면서.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년 뒤에는 당연하게 될 거예요. 인터넷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거. 더 효율적이라는 게 그냥 당연한 게 될 거고, 지금은 이제 바뀌는 시기라서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제대로 못 본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가격이 낮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치 이게 주식처럼 지금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가치가 이제 점점 이제 현실화되고 보여지면서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테슬라라고 있죠.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 자동차 뭐 그런 거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뭐 현실적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점점 현실화가 되고 하니까 그 테슬라 주식이 2년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들이 많이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돌아다니면은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커지겠죠. 결국 지금 현재밖에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부모 세대가 봤던 부모 세대가 된다고 하는 그거를 그냥 따라갈 거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더 나중에 더 좋은 곳에 위치할 거예요. 저는 대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싼 가방이에요. 비싼 가방. 비싼 가방. 가격 대비 성능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비싼 가방이에요. 그런데 이 비싼 가방을 들고 있으면 폼 나는 거예요. 폼 나는 거. 폼 나는데 그게 뭐 취업이라든가 돈 버는 데는 전혀 관계는 없어요. 비싼 가방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뭘 더 잘 팔 수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싼 가방 들고 있어도 능력이 더 좋으면은 그 사람이 해요. 더 잘 팔게 되겠죠. 뭘 잘 팔거나. 능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비싼 가방, 비싼 옷일 뿐이에요. 자기 기분은 뭔가 이렇게 대학을 나왔고 하니까 남들보다 좀 우월할 수는 있겠죠. 그냥 그거는 그냥 기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싼 가방을 내가 들고 있다. 내가 비싼 옷을 입고 있다라는 그 기분. 근데 그거랑 돈 버는 거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아이폰 갖고 비싼 옷 입고 비싼 가방, 뭐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고 거기에 똑같이 거기 합류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가치가 뭔지 찾아서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험 영어, 실용 영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시험 영어는 시험을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 하는 영어고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영어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이 시험 영어와 실용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에피소드에 조금 현실적인 비교를 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에피소드는 대학에 관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시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b.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 재미 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ncub.com. Bye.